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이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니어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네, 먼저 시니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면 흔히 노인,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대의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 연령이 낮았던 만큼 시니어를 기준하는 나이가 65세였지만 현재 많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65세를 기준으로 칭할 경우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네. 급증하는 노인 인구 부양에 필요한 연금 재원 등의 문제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네.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런 중장년층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시니어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면서요? 네, 법률이나 학술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네. 산업적으로는 사용자, 소비자적 관점에서 50세를 기점으로 합니다. 50세 미만은 예비 시니어, 50세에서 60세 사이는 뉴 시니어 또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은 올드 시니어 혹은 실버라고 지칭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시니어, 뉴 시니어, 올드 시니어. 사실 이렇게 좀 시니어에 대해서 다양한 좀 세부적인 명칭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또한 고령화 역량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중고령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유럽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또한 2030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50대인 뉴 시니어가 핵심 소비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50대인 뉴 시니어가 핵심 소비자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좀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지금 포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항시립미술관은 전시 연계 시니어 창작 프로그램인 인생은 즐거워를 오는 11월 8일부터 25일까지 주 2회 과정으로 6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해외 미술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차 시에서는 미술관 내 전시된 세계 각국의 해외 미술 작품들에 대한 시각적 감상뿐만 아니라 네. 전시 연계 체험지 2종을 이용해 드로잉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시에서는 1차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감상한 작품 중 참여자의 삶 속 경험, 추억과 연관된 작품을 선정해 창작 활동을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서로 완성 작품을 공유하면서 또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립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과 전시를 매개로 시니어층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네. 또한 자아 실현과 감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넓힐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창작 활동들도 하고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정말 인생은 즐거워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는 그럼 또 다른 시니어 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포항시 평습학습원은 오는 7일부터 신중년 사관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신중년 사관학교는 지난 2014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10기까지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포항시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장해왔는데요. 네. 운영 방법은 일반 학교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봄 소풍도 가고요. 네. 가을 운동회, 체험 학습 등 야외 활동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수업과 전공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체 수업으로는 스트레칭부터 인문, 건강과 복지, 요즘 또 남녀노소 관심도 많고 인기도 많은 네. 재테크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밖에 의학과 역사, 또 노후 관리 등의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전공이자 취미 과목들이 있는데요. 네. 게이트볼, 탁구, 합창도 있고요. 생활음악, 기악과 국악 중 또 하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학우들과 함께 교복을 입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신중년 사관학교, 학교다 보니까 교복을 입는 게 좀 당연할 수는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르신들 교복 입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꽤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르신들이 교복 입은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네. 학교를 가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만 60세 이상 심신이 건강한 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네. 올해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또 내년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관련 기타 자세한 상황은 054-270-435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이런 중장년층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좋을 텐데요. 또 포항시 북구보건소에서는 좀 독특한 AI 전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달부터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관리 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는 경북 최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 AI 돌봄 서비스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우울감 증가 문제에 개입해서 정서적 관리를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AI가 이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 게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AI 안부 전화 서비스는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입니다. 네. AI가 주 1회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자동으로 관리 대상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그리고 안부나 건강 상태,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또한 기억하기 대화를 통해 지난번 대화에서 나눈 내용을 되묻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정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센터 관리자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통화를 한 대상자의 통화 내용을 AI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위험 상황 시 신속히 대상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이런 맞춤 서비스는 정말 안전과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령 사회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살펴봤습니다. 이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